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S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불운한 과거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드라마 작가 지망생입니다. 학폭과 가정폭력의 기억으로 가족들과 연을 끊고 어릴 때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를 모시고 홀로 서기를 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연로하시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도 오래 살지 못하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전 외로움 많이 타고 사람 사이에서 활력을 얻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서 괴롭습니다. 저의 성향과 환경이 너무 맞지 않아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향해서도 진로 준비를 향해서도 항상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힘들게 컸는데 왜 남들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해? 이건 너무 불평등해. 물론 저도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산다는 건 알아요. 정도의 차이일 뿐 다들 개인사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면 뭐든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과거는 안타까운 해프닝이지만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로 보상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납득은 되지 않고 부하만 침입니다. 감정일기 쓰기, 감사일기 쓰기, 책 읽기, 작가 준비하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과거에서 벗어나고 현재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쉽지 않아요. 지금은 드라마 공모전을 준비 중인데 매번 나가는 스터디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캐릭터가 다 똑같다. 자기 얘기 쓰는 게 안 좋은 거다. 객관화가 안 되지 않냐. 현실에서 보면 안타까운 거지 극적으로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온 작품을 많이 수정해야 하는데 마감은 얼마 안 남았고 현타 와서 쓰기는 싫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청년이신 걸로 보여요. 사연을 담담하게 쓰셨고 언뜻 보면 사연자님이 답답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연자님이 너무 기댈 데 없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간단한 표현으로 돼 있지만 역할을 못하는 부모님,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환경, 트라우마, 거기에 진로에 대해서는 서포트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숨을 턱턱 막히게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연자님의 다른 사연도 있는 걸 보고 이분한테는 정말 무슨 말씀이라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채택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을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게 또 고민이시더라고요. 사실 사연자님이 어떤 기분이신지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기댈 데가 없다는 그 막막한 기분이어서 혼자 잘 해나가야 하는데 저 자신이 그렇게 유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힘들게 사는 주인공한테 기적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남들 안 겪는 일 겪으면서 이 정도 버티고 살았으면 누군가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 안에 있으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노력하면서 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고 배우면서 자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산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노력을 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힘든 걸 느낀 거하고 노력한 거하고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연하게 세상이 나한테 보상해 줄 거라는 기대가 무의식적으로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해줘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그래야 내 마음이 더 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편한 건 진짜 편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의지로 애쓰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힘든 삶을 살았어.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해야 인생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걸 바꿔 말하면 내가 불행해지면 내 탓이 되는 거잖아요. 잘못 태어나서 힘들게 자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앞으로 불행하면 그게 내 탓이 된다?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내 의지를 믿고 마음껏 노력하면서 사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살면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원래 사람들이라는 게 다양하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 유형도 다양하죠. 자기 형편에 맞게 고생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방금 제가 자수성가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분들이 금수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려받은 거 가지고 지원받아서 이룬 거면 그 자수성가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한테는 다 상처가 있어요. 대부분은 사연자님하고 겹치는 종류로 힘들었던 분들이에요. 어리고 자립 능력이 없을 때 받는 상처는요, 대부분 가정환경에서 오니까요. 이분들이 굉장히 성품이나 성향도 다양하고 좋은 사람도 있고 별로인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니에요. 책을 한 권도 안 읽고도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이것도 예외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거의 없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지인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교통사고로 강아지를 잃은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주인 잘못은 거의 없는, 정말 불운이 겹쳐서 일어난 사고였어요. 자식 같은 강아지가 사고 당하는 걸 눈앞에서 봤는데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너무 힘들어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외동이고 친척도 없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혼자 남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이별을 연습시켜주고 떠났다. 마지막까지 나한테 사랑만 주고 떠났다. 덕분에 부모님과의 이별도 나중에 더 담담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찔끔 나면서 감탄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창의적으로 긍정적 해석을 하는구나. 근데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다 이런 면이 있어요. 이번에는 일이 잘 안 됐지만 이거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배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다 자동적이에요. 저도 자수성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20살에 꿈꾸던 건 전부 다 이룬 인생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단순하게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연자님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게 맞긴 맞는데 또 어떻게 보면 공평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부분은 반드시 좋은 점도 있어요. 저는 글을 쓰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꿈이라기보다는 다른 일은 못할 것 같다, 이 정도 마음이었는데요. 작가가 된다는 건 돈 버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 동기들 중에서는 작가가 되는 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글 수련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제 손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취하는 데 돈이 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 집에서 살 수는 있으니까 최소한의 돈만 아껴가면서 살 자신은 있었어요. 원래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돈 버는 직업인 건 아니니까 드라마 작가가 되겠다고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 공부를 하면서 글 써서 돈 버는 일을 여기저기 다 찾아서 한 거예요. 아무리 글값이 적어도 그냥 다 했어요. 그때는 집이 부자라서 그냥 작가 지망생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작가 지망생으로 같이 공부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만 책을 내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글을 쓸 때 습작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적은 원고료를 받아도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춰줘야죠. 돈 주는 사람만큼 냉정한 평가자는 없거든요. 정말 글을 쓰는 실력이 너무 빨리 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푼돈 벌려고 내가 남의 비비 맞추면서 글을 쓰다니,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글을 쓰면서도 돈을 받다니, 나는 정말 운이 좋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제가 작가 지망생 친구하고 진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방송국에서 구성 작가로 이제 막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순수문학을 쓰는 소설가가 될 거야.
어차피 작가가 될 건데 굳이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다른 직업 전전하지 않고 글만 쓸래.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건데요. 방송작가로 시작한 저는 책작가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있고 그 친구는 성공적인 방송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하려고 한 거 정반대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그게 또 나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사연자님은 자신의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작품 쓰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건 책이건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려면 인생이 평탄하면 어려워요. 어차피 가공의 이야기인데 실제 경험이 꼭 있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글을 하루 종일 쓰는 사람으로 살려면 내면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사연자님이 사람들을 만나야만 충족감을 얻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다고 했는데요. 어쩌면 내면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꼭 사람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결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연자님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잘 다독이기만 하면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들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뻔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완벽한 인생을 사는 분이 있는데요. 작가 일까지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알고 보니까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여러 번 한 분이었어요. 그 고통이 자양분이 돼서 글을 쓰는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연자님한테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걸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애초에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은 어떤 일들은 극복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전에 만난 분들 중에서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는데 사업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나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장애를 극복하려는 생각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바꾼 사람들은요, 그걸 극복하겠다, 이겨내겠다, 상처를 치료하겠다, 보상받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더라고요.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구나, 저걸 건너뛰고 해결할 방법은 뭐지? 이렇게 사고가 작동해요. 그 성공한 분들, 겉으로 방금 말씀드린 분처럼 신체적 장애만 없을 뿐이지 다 심리적인 장애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어딘가 고장나 있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걸 완벽하게 고치지도 못해요. 그냥 그건 내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렇게 다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사연자님 억울하고 어딘가에서 보상받고 싶고 이런 심정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지금 힘든 내 인생은 나 때문은 아니지만 내 책임이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때문은 아니지만 내 책임이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책임 소재가 생기는데 인생은 안 그래요. 왜냐면 인생은 주인이 너무나 딱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고 바뀌지가 않아요. 누가 와서 오물을 끼얹었든 망가뜨렸든 내가 관리해야 할 내 인생인 거예요. 무책임한 제3자 때문에 흠집이 났어도 어찌어찌 내가 잘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서서 바로잡아주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루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사람의 의지라는 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자기 의지로 인생을 바꾸고 잘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의지를 강하게 하는데 힘을 빼지 않고 환경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 안 먹고 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만 냉장고에 채워놓는 거예요. 사연자님 경우는 지금 내면이 불안정한 상태시잖아요. 주변 사람을 바꾸고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사연자님 드라마 작가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마 공모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공모 준비해서 뽑히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모에서 뽑히는 건 실력도 실력이고 운이 따라줘야 돼요. 몇백 대 1을 뚫는다는 건 그것만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만약 내가 글쓰기 수련을 해서 10만큼 실력이었다가 50까지 실력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공모 수상작은 100이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40만큼 성장한 걸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이 이걸 버티고 100까지 성장하고 거기에 운까지 따라주기를 기다리고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사연자님한테는 즉각적으로 작은 성취를 주는 진로 과정을 저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연자님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걸로 원고료를 받는 일을 찾아서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AI가 글 다 써주는 시대에 초보 작가가 글로 돈을 벌 수 있나요? 이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뭐 요약이나 기획서나 이렇게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글은 잘 써요. 근데 사람 냄새 나는 글은 안 돼요. 요즘 블로그도 AI가 써서 블로그 지수 높이려는 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너무 티나요. 그리고 글이 재미없어서 안 읽게 돼요. 근데 글이 더 서툴더라도 진짜 사람이 쓴 것 같은 글이 있어요. 그런 글이 요새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드라마 작가가 되는 경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공모에서 바로 당선돼서 방송국 푸시로 드라마 작가 되면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당선이 돼도 바로 장편 드라마에 투입이 안 돼요. 그 이후에도 따로 자기 실력을 늘리지 않으면 그냥 당선 작가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동안 제일 흔했던 경로는요. 작가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받아서 기본기를 익히고 거기 인맥이나 레퍼런스로 메인 작가 아래 보조 작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 작가로 일하면서 경험을 이렇게 차차 쌓아 나가다가 나중에 자기 작품으로 입봉을 하는 경우가 가장 현실적이었어요. 이건 지금도 이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떤 경우가 늘어나고 있냐면요. 웹소설이나 웹툰으로 원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작이 잘 되면 자기가 가진 IP로 그 드라마 대본도 직접 자기가 쓰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굿파트너라는 그 장나라 배우 주인공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거 인기 많았죠. 그 극본을 쓴 사람이 변호사분이었죠. 웹툰으로 에피소드를 풀던 분이었는데 자기 IP로 대본도 직접 쓴 거예요. 그냥 참여만 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 많이 받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쓴 거다.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봤어요. 이런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바꿔보려고 책을 읽고 글을 읽고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거 좋거든요.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근데 몸을 움직이고 작은 성취가 짧은 텀으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그런 활동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활동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저는 동화 작가, 다큐멘터리 작가 하면서 글을 쉽게 쓰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이 잘 읽힌다고 출판가에서 엄청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사연자님도 한 편 써서 돈이 3,000원이라도 나오는 일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하세요. 그거 하시면서 공모 준비하셔도 돼요. 공모 하나에만 매달리는 건 오히려 하고 싶은 작가 일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에서 합평할 때 캐릭터가 같다. 자기 인생 그만 반영해라. 이런 평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프로 작가 아니면 누구나 하는 실수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작가 지망생들이 합평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작가는 자기 잘난 맛에 글을 써야 하는데 자기 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들으면 나를 욕하는 것보다 견디기 힘들어요. 차라리 돈 받고 평을 들으시면 그건 또 견딜만 해요. 왜냐면 내가 못 쓴 게 아니라 이 용도에 안 맞는 거구나. 다시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남의 작품 단점은 너무 잘 보이고 내 작품 단점은 안 보이거든요. 이상하게 남의 작품 평가할 때만 눈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굳이 그 상황에 연약한 자신을 내던지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남이 잘 쓴 글을 보면서 내 부족한 점을 찾아보세요. 그냥 그게 더 나한테 좋아요. 오늘은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사연자님께 드리는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눠봤는데요. 사연자님은 첫 번째 진로를 고민하시는 거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평생 자기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다 적용되는 이야기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들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다잡고 내면을 정리할 때 필요한 책, 마음을 가지러니 추천해드려요. 아래 고정 댓글에 여러 서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원래 다니시는 서점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